설 연휴에 치러졌던 세리아 2020-21 시즌 22라운드 정리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졌던 경기는 볼로냐와 베네벤토의 경기입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골을 터뜨렸던 볼로냐. 하지만 경기는 전체적으로 베네벤토가 볼로냐보다 더 우세한 흐름으로 흘러갔었는데요. 슈팅 수나 찬스가 베네벤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로냐의 스코르스키 골키퍼가 좋은 선방들을 보여줬는데 딱 한 번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크로스가 날아오는 과정에서 몸을 날렸는데 확실하게 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볼은 흘러갔고 결국 베네벤토의 동점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네벤토의 동점골을 만든 선수는 캡틴 니콜라스 비올라입니다. 아주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에만 무려 3번이나 부상을 당하면서 제대로 경기를 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비올라였습니다. 이번 시즌 지금까지 딱 4경기에 출전했던 비올라. 하지만 벌써 2골을 뽑아내면서 팀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토리노와 제노아의 경기인데요. 두 팀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바쁜 토리노는 계속해서 무승부만 쌓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까지 5경기 연속 무승부만 캤습니다. 특히 시즌 전적도 참 암담합니다. 22경기에서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무승부 횟수가 무려 11번이나 됩니다. 니콜라 감독 부임 이후로 팀이 조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경기를 이기기 힘든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토리노의 부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수는 자자인데요. 이번 경기도 주전 공격수로 출전을 해서 단 한 차례도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럴 때 토리노에게 필요한 선수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사나브리아일 텐데요. 어이없게도 코로나19 양성으로 아직까지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심으로 토리노의 단장 바냐티는 왜 아직도 자리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한 상황입니다. 팀의 공격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뻔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나브리아를 데려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 정도면 단장으로서 근무이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무이탈이야 이 개새끼! 다음은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나폴리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 줄곧 나이를 잊은 활약만 보여주던 키엘리니가 이번 경기에서 아주 대형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라흐마니의 얼굴을 가격하는 바람에 다소 어이없는 PK를 헌납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인시네가 차 넣었습니다. PK 골이었지만 유벤투스를 무너뜨린 결승골을 뽑아냈던 인시네. 인시네는 이 골로 드디어 나폴리에서 100번째 골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나폴리 역대 득점 7위에 올라있는 인시네인데요. 1위는 메르텐스의 130골입니다. 반면 유벤투스의 피를로 감독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선택을 했는데요. 굳이 잘 뛰고 있던 키에사를 왼쪽으로 보내는 모험수를 선택했고 역시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벤투스는 엉망이었습니다. 선수들의 동선 자체를 감독이 정해줬을까 하는 의문까지 들었는데요. 특히 공격 쪽에서 선수들이 동선이 겹치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됐습니다. 호날두라는 역대급 플레이어를 보유하고도 이런 축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호날두도 많이 답답해 보였는데요. 계속 이런 식이었죠. 1차적으로 모라타와 호날두의 동선이 겹치면서 슛을 제대로 쏘지 못하게 되고 어찌어찌 잘 흘러간다 해도 2차적으로 호날두와 베르나데스키가 마찬가지로 동선이 겹치면서 또 슛을 제대로 쏘지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벤투스가 나폴리에게 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경기였는데요. 차라리 이번 경기를 졌다면 잘렸을 옛 친구 가투소를 위해서 일부러 피를로가 희생했다고 한다면 그게 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를로 덕분에 생명 연장을 하게 된 가투소입니다. 조금 더 감독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서 로사노가 부상을 당했는데 한동안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됐고요. 페타냐 역시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피를로와 가투소, 두 AC 밀란의 전설들이 합심해서 유벤투스를 지게 만듦으로써 밀란의 우승 경쟁을 도와준 셈이 됐는데요. 고는 고고 은혜 잘 갖게 생겼다. 의리 있게 생겼네. 하지만 여기서 밀란은 승격팀 스페지아에게 2대0으로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밀란의 완패였습니다. 스페지아를 상대로 이번 경기 밀란은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밀란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번 경기 역시 테오 헤르난데스의 딜레마가 눈에 띄었던 밀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공격 상황에서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 등 테오는 자신의 공격적인 측면을 유감없이 발휘했었는데요.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 테오가 공격 작업을 나간 이후에 발생하는 뒷공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테오가 공격을 나가느라 아주 많은 위기가 밀란의 왼쪽으로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밀란에게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태우야, 태우야. 밀란의 첫 번째 실점 빌미를 제공한 것도 테오였습니다. 공격 가담을 나갔다가 테오가 볼을 빼앗겼는데요. 결국 또 한 번 밀란의 왼쪽에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스페지아의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오는 볼을 빼앗긴 이후 수비 가담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꽤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희생도 없이 그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게 그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이번 경기 스페지아의 주장원장을 달고 출전한 98년생 지울리오 마지오레는 선취골을 집어넣으면서 자신의 세리아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내친 김에 스페지아는 한 골을 더 집어넣었는데요. 이번 시즌 자신의 커리어 첫 번째 세리아 무대를 밟고 있는 시모네 바스토니 역시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스페지아 경기를 조금만 보시면 바스토니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그 경기력에 맞춰서 최근 상위권 팀들의 이적설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로마와 우디네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약팀 하나는 제대로 패는 로마, 3대 0으로 완승입니다. 모처럼 로마의 공격력이 화끈하게 발휘됐던 한판이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베레투가 있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선취골을 뽑아냈던 베레투. 이후 미키타리안이 우디네스의 무쏘 골키퍼에게 PK를 얻어냈고 베레투가 차넣으면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저는 스피나졸라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3백 전술의 윙백으로서 이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윙백으로 나와서 팀에서 가장 많은 3개의 키패스를 기록했고 끊임없이 드리블 돌파로 상대 측면을 공략했습니다. 거기다 부상에서 돌아온 페드로도 골을 기록했는데요. 잦은 부상에 신음하던 페드로는 작년 11월 1일 피오렌티나전 이후 무려 3개월 반 만에 골을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드디어 리그 3위까지 발돋움을 한 로마 되겠습니다. 하위권 팀은 잘 패도 충분히 챔스는 갈 수 있다는 예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의 지금 순위, 하위권 팀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피고름으로 배에 기름을 채웠다. 백성들을 발밑에 두고 그저 짓밟기만 했다. 이어서 칼리아리와 아탈란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1대0 아탈란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0대0 무승부각이 세게 잡히고 있던 이번 경기. 하지만 89분에 무리엘이 극적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곧바로 반격을 시작한 칼리아리는 극적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요. VAR 판독 결과 파울을 당한 줄 알았던 루가니는 알고 봤더니 본인이 상대 발을 걷어차고 넘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PK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나저나 무리엘이 진짜 찐으로 미쳤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말도 안 되는 시간당 득점 기록을 보여주면서 유럽 전체 1위에 올랐었는데요. 이번 시즌 역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세계대회에서 총 1162분을 뛰면서 16골, 72.6분당 한 골씩을 넣고 있는 중인데 이걸 리그로만 한정하면 더 미쳤습니다. 669분을 뛰면서 13골, 51.4분당 한 골씩을 때려받고 있습니다. 다음 삼프도리아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2대1 삼프도리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팀에 선취골을 선물한 케이타 발데. 피오렌티나는 블라우비치가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진짜 주인공은 퀄리아렐라였는데요. 삼프도리아 소속으로 세리아 92호 골을 만들어내면서 삼프도리아 역대 리그 득점 2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는 로베르토 만치니의 132골인데요. 퀄리아렐라가 앞으로 40골 이상을 더 넣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다음은 크로토네와 사수올로의 경기. 사수올로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부상에 신음하던 사수올로의 에이스 베라르디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부상 복귀 후 두 번째 경기였는데요. 딱 베라르디 스타일의 골을 멋지게 집어넣었습니다. 크로토네는 우나스가 이적 후 첫 골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사수올로의 로카텔리가 PK를 얻어냈고 카푸토가 집어넣으면서 두 팀의 승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무려 6경기 만에 다시 1승을 추가할 수 있었던 사수올로. 에이스 베라르디는 2달 만에 골맛을 보면서 사수올로의 반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밀란과 유벤투스가 모두 지면서 절호의 찬스를 맞았던 인테르, 어려운 상대 라치오를 3대1로 꺾었습니다. 잠시 침묵에 빠져있던 인테르의 투톱 라우타로와 루카쿠가 모두 이번 경기에서 침묵을 깼습니다. 먼저 인테르가 PK를 얻고 시작했는데요. 라치오의 후트가 라우타로에게 태클을 가하면서 인테르 쪽에 PK가 선언이 됐고요. 루카쿠가 집어넣었습니다. 루카쿠는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다소 행운이 섞였던 골이었습니다. 브로조비치가 태클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라치오 선수의 몸에 맞고 루카쿠에게 완벽한 1대1 찬스가 열린 겁니다. 이번 경기로 루카쿠는 자신의 프로 통산 300골을 넘어섰습니다. 인테르에 온 지는 이제 딱 1년 반이 됐는데요. 벌써 인테르에서 56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루카쿠가 라치오 수비수들 혼을 다 빼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테르의 세 번째 골은 루카쿠의 스피드와 피지컬이 만들어낸 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라우타로가 그냥 주워 먹었죠. 그 밖에 많은 인테르 선수들이 큰 역할을 해줬는데요. 우선 페리시치입니다.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에게 수비적인 롤을 주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경기 페리시치의 히트맵을 봐도 확연하게 공격 빈도를 줄이고 수비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짜리를 또 잘 막아냈죠. 또 브로조비치도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축구를 보시면서 이런 수치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운동장 존나게 돌았어요.
이번 경기 브로조비치는 혼자서 활동량 14km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지금껏 축구를 보면서 14km를 뛰는 선수는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승리로 인테르는 드디어 밀란을 제치고 리그 선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겨울에 자라난 인테르는 너무 오랜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희비가 갈렸던 1위와 2위 인테르와 밀란은 이번 주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로나와 파르마의 경기 2대1 베로나의 역전승으로 끝났습니다. 파르마 입장에서는 그라시의 자책골이 정말 뼈아팠을 텐데요. 파르마는 진짜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진심 강등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그 1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태인데 최근 4연패,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 1무 9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 주요 기록 정리합니다. 로렌조 인시네가 나폴리에서 통산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스페지아의 지올리오 마지오레가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는데요. 같은 팀의 시모네 바스토니 역시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퀄레렐라가 삼프도리아 역대 리그 득점 2위로 올라섰고요. 마지막으로 루카쿠는 자신의 프로 통산 300골을 넘어섰습니다.